올해 56 박성호 씨. 언제부턴가 밤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푸석하게 부어 있었고 저녁이면 두 발과 종아리가 퉁퉁 부어 신발이 꽉 끼었습니다. 이상하게 입맛도 뚝 떨어졌습니다. 좋아하던 음식도 몇술 뜨다 수저를 내려놓았죠. 까닭없이 온몸이 가렵고 늘 몸이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도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씨는 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던 작은 신호들, 단순한 피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몸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인 걸까요? 놀랍게도 원인은 말기 신부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 말기 신부전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메디엘 인사드려요.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 김모준 교수님과 함께 말기 신부전에 대해 알아볼게요. 말기 신부전이란 무엇이고 심장 기능이 얼마나 떨어져야 진단하나요? 네, 말기 신부전은 콩팥 기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져서 몸속의 노폐물과 수분, 전해질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콩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투석이나 신장이식과 같은 신대체 요법을 고려해야 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말기 신부전의 기준은 GFR이라고 불리는 사구체 요가율 수치가 15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투석을 시작할지는 이 수치 하나만으로 결정하지는 않고 요독 증상이나 조절되지 않는 부종, 소변량의 저하, 영양 상태 악화, 호흡 곤란 등 여러 합병증의 유무와 함께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말기 신부전 유병률이 세계 3위로 신견세 2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말기 신부전 환자의 증가의 핵심에는 당뇨병과 고혈압, 비만, 고령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말기 신부전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라기보다 당뇨병, 고혈압, 만성 사구체 신염 같은 병이 오랜 시간 콩팥을 손상시키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석 치료와 감염질환 관리, 심혈관 치료가 발전하면서 환자들이 더 오래 생존하게 된 점도 유병 환자 수 증가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말기 신부전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을 수 있는 질환이어서 침묵의 병이라고도 불리는 질환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도 피곤하다, 식욕이 떨어진다, 발이 붓는다 정도로 애매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병이 더 진행되면 요독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입맛이 없어지고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피부 질환이 없는데 몸이 가렵고 다리가 많이 붓고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더 심해지면 빈혈 때문에 심한 피로감이나 어지럼증이 생기고 폐에 물이 차서 숨이 차거나 칼륨이 올라가 부정맥이 발생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교수님께 여쭤보는 yes or no. 소변만 잘 나오면 콩팥은 건강하다? 아닙니다. 소변이 잘 나온다고 콩팥이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콩팥은 소변을 만드는 기능뿐 아니라 노폐물 배설, 수분 조절, 전해질 조절, 산염기 조절, 혈압 조절, 빈혈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말기 신부전 직전까지도 소변량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건강은 소변량뿐만 아니라 혈액 검사의 크레아티닌, 사구체 요가율, 전해질 불균형, 소변 검사의 단백뇨 등 추가적인 검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말기 신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이 62%로 암 환자 평균보다 낮은데요. 말기 신부전의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 치료법의 특징은 무엇이고 생존율 차이는 어떤가요? 네, 말기 신부전의 치료는 크게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하는 보존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액투석은 투석기를 이용하여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한 뒤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치료입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신대체 요법이고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정해진 일정에 맞춰 병원을 내원해서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고 혈액 적분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복막투석은 배 안의 복막을 필터처럼 이용하는 치료입니다. 복막투석 도관을 배에 삽입하고 투석액을 주입했다가 절유시킨 후 배액하면서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합니다.
복막투석의 장점은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고 주간에 일상 업무를 할 수 있는 등 생활의 자율성이 비교적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복막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무균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신장이식은 기능을 잃은 콩팥을 대신해 새로운 콩팥을 이식받는 치료입니다. 생존율과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좋은 치료로 평가되고는 있지만 신장이식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의 환자뿐만 아니라 공여자도 필요하고 수술 후에도 면역 억제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하며 감염과 면역 거부 반응 관리를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혈액 투석을 받으려면 혈액 접근로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혈액 접근로란 무엇이고 왜 관리가 중요한가요? 혈액 접근로는 말 그대로 혈액 투석을 하기 위해 피가 드나드는 길입니다. 혈액 투석은 많은 양의 혈액을 일정한 속도로 몸 밖으로 빼내 투석기계에서 정화 과정을 거친 뒤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일반적인 손등 정맥이나 팔 정맥으로는 두꺼운 투석 바늘을 통한 과정을 안정적으로 반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튼튼한 혈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돈정맥류나 인조혈관 수술을 거치게 됩니다. 신장이식이 생존율 측면에서 가장 좋은 치료라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신장이식의 대기 기간은 5에서 10년 정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식 전까지는 투석 치료가 환자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건데요. 그런데 혈액 접근로가 막히거나 감염이 발생하면 투석을 못하게 되어 응급 투석 도관을 넣어야 하고 이로 인한 감염 발생률이 상승하거나 혈관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몸 상태가 나빠져 이식 준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접근로 관리는 단순한 혈관 관리가 아니라 투석 환자의 생존 관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혈액 접근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동정맥류나 인조혈관 위에 손을 올렸을 때 훅, 훅 하는 스릴이 느껴져야 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약해지거나 없어지면 혈관이 좁아졌거나 막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스릴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바로 혈관외과나 투석혈관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고 막혔거나 좁아진 경우 경피적 혈관 성형술을 통해 혈관을 다시 개통해 주어야 합니다. 또 주의해야 할 증상은 혈액 접근로를 조성한 팔이 붓거나 아픈 경우 접근로 부위가 빨개지거나 뜨거운 열감이 느껴지거나 고름이 나는 경우에는 혈액 접근로에 감염의 가능성이 있어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위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내원해서 감염 여부에 대한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알아보는 yes or no. 혈액 접근로가 있는 팔로 혈압을 재거나 피 검사를 해도 상관없다? 혈액 접근로가 있는 팔은 보호해야 합니다. 그 팔로 혈압을 재거나 피를 뽑거나 주사를 맞으면 혈관이 손상되거나 막힐 위험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병원에 갈 때마다 이 팔은 투석 혈관이 있는 팔입니다 라고 꼭 알려주어야 합니다. 혈액 접근로는 투석 환자의 생명선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누르지 않고 조이지 않고 다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말기 신부전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병과 고혈압을 평소에 잘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혈당과 혈압을 꾸준히 조절하면 콩팥의 손상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소 콩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잘 가져주는 것인데요. 짜지 않게 먹기, 금연하기, 비만도가 높다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진통, 소염제 등 신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제의 남용 줄이기,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이나 한약을 임의로 복용하지 않기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뇨 관리입니다. 단백뇨는 콩팥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단백뇨가 있는 분은 혈압약 중에서도 콩팥 보호 효과가 있는 약제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원에서 진료 후 적절한 약제를 처방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정기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 만성 콩팥병을 초기에 진단하여 미리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요? 말기 신부전은 분명히 힘든 병입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병은 아닙니다.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약물 치료를 하여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자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성 콩팥병은 증상이 없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고 수치가 나쁘다고 포기할 병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환자분들께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끝까지 잘 관리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말기 신부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콩팥은 망가질 때까지 좀처럼 티를 안 내는 조용한 장기라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증상이 없어도 정기검사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혹시 투석을 받고 계신다면 우리 몸의 생명선인 혈액 접근로 관리, 이것만은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 유익한 설명해 주신 신장내과 전문의 김무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메디엘의 말기 신부전 미스터리 완벽 해결. 말기 신부전은 콩팥 기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져서 몸속의 노폐물과 수분, 전해질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질환이에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놓치기 쉽지만 심해지면 몸속 노폐물이 쌓여 나타나는 독성 증상인 요독 증상이 나타나요. 당뇨나 고혈압, 비만, 그리고 심장소 묘가 기능에 문제가 생긴 만성사구체 신경 같은 병이 오랜 시간 콩팥을 손상시켜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치료를 위해서는 혈액을 몸 밖으로 꺼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다시 넣는 혈액투석, 복막에 투석액을 넣었다 빼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복막투석, 그리고 새로운 콩팥을 이식받는 심장 이식을 할 수 있어요. 평소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혈당과 혈압 관리하기, 음식은 짜지 않게 먹기, 금연하기, 적정 체중 유지하기, 단백뇨가 있는 분들은 단백뇨 관리하기를 꼭 기억하세요.